네, 시장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8시 55분 3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는 반등 움직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약간은 주춤됐지만은 다시금 상승 움직임 뚜렷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0.93% 오름세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2772.48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전거래일 대비 25포인트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0.86% 정도의 비교적 강한 갭상승으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900선 라인대 위에서 출발선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902.95포인트 정도 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동시효과 상황이 본장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도 흐름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한창 좀 이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 따른 민감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은 제약바이오에서 갭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어찌 보면은 약간 어부지리 성격이 좀 있기는 한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주목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는 조금은 다른 개별적인 이슈긴 한데 미증시에서 암젠이 S&P 500기업 가운데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좀 갭상승을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개별 뉴스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먼저 좀 체크해 볼 만한 종목군들 보시면은 동아ST 오늘 동시효과 구간대에서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지금은 또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서 이 부분은 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종목군들이 있고요. 태고사이언스가 한 27% 정도 급등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또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있어서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쪽 그리고 중고 장비 이렇게 좀 파는 이런 업체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이 307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내용. 그래서 전년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였는데 2배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현금 배당 결정 소식도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서플러스 글로벌은 18% 정도의 강한 상승권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창투사 쪽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창투사 쪽에서도 좀 이슈에 있는 종목군들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권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SV 인베스트먼트하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쪽에서 중국의 1위 동박업체에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홍콩에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장 SV 인베스트먼트 13% 정도의 상승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도 한 3% 정도의 오름세에 대기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대기업 그룹 가운데서는 이 SK 쪽에서도 이 업체에 투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으로 이득만 1조가량을 냈다라는 내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SK도 1%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게임주들도 오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많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 쪽, W게임즈는 좀 전에 실적 나온 거 확인이 됐고요. 네오위즈도 실적이 좀 나오게 되는데 오늘 게임 섹터 쪽으로도 비교적 강하게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썬데이토즈가 약 6% 정도 강한 출발 앞두고 있고요. 또 넥슨GT 같은 경우는 사우디 쪽의 국부펀드가 넥슨 쪽에 지분을 샀다라는 내용으로 인해 한 차례 좀 부각받기도 했습니다. 넥슨GT도 계열사로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이 종목 탄력이 좀 좋아 보이네요. 5% 정도 오름세 나타내며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아직 실적 발표 전인데 4.5% 정도의 플러스권, 위메이드 맥스라든지 컴투스 홀딩스 쪽, 이쪽 게임 섹터도 전반적으로 다소 좀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오늘 장 초반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만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코드네이처입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고요.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이 계속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장 마치고 나서 좀 이슈가 있습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발표 상당히 좀 많으니까요. SK텔레콤, 카카오뱅크,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여기에다가 소비재 쪽에서는 아모레그룹 쪽,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쥐도 실적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신세계도 오늘 실적 나옵니다. 개장 전에 발표한 기업들도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은 해당되지는 않는지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도 그렇고 간밤의 본장도 그렇고 흐름이 좋아가지고요. 우리 증시 시작했는데 분위기 좋거든요. 하나씩 같이 보시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동시구간 구간대 강한 움직임이 본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요, 2770선 회복이 됐습니다. 전고래일 대비로는 0.93% 오르는 수치 보여주면서 2772.9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고래일 대비로 25포인트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탄력 비슷하게 0.92% 정도 플러스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선 라인 위로 올라섰고요. 903.29포인트 정도 기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 16억 원, 개인 쪽에서 4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 사고 있는데요. 기관은 1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입니다. 사는 쪽, 파는 쪽 아직까지는 금액 규모가 크지 않아서요. 포지션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기조가 뚜렷합니다. 외국인 기관이 벌써 4거래를 연속해서 쌍끌이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이 개장한 지 2분밖에 안 됐는데 물량 많거든요. 222억 원의 순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44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 뚜렷한 모습이죠. 개인 쪽에서는 271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차익 비차익 거래가 서로 엇갈립니다. 그런데 비차익 거래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많아서요. 전체적으로는 순매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77억 원가량 됩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아까 전에 물량이 좀 많았었는데 아마도 이 기계가 파는 비차익 거래 중심의 바스켓 매도가 좀 많아 보입니다. 현재 비차익 거래 쪽으로만 198억 정도 순매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 섹터가 더 많습니다.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은 운수창고 쪽에서 나옵니다. 운수창고 내에서도 항공하고 해운 다 좋습니다. 지금 항공, 해운 섹터 나란히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운수창고 업종지수 좋고요. 철강금속이 뒤를 잇습니다. 섬유유복과 전기전자 그리고 서비스업 순으로 1% 안팎의 상승세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하락한 섹터 보겠습니다. 전기가스가 가장 부진하네요. 0.78%의 마이너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의약품 섹터 0.76% 마이너스 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락 섹터가 많지는 않은 모습이죠. 시가총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시총 상위주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 대체로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반작용인가 봅니다. 어제 워낙에 탄력이 좀 강해서 그런지 오늘 장은 80만 원 선 부근에서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구간대랑은 의약품이 좀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본장 시작하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1.6%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총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는 다 좋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보시죠. 0.82%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74,000원 부근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반도체 IT 쪽에서의 이슈가 있는데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뱅크 쪽에서는 ARM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이 IT 반도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 또 오늘 밤 갤럭시 언팩 행사가 삼성전자 주가에 또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74,000원대 초반에서의 주가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어제 이 위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형성돼서 고점 징후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일단은 상승 움직임이 재개되는데 좀 왔다 갔다 합니다. 1% 미만의 제한적인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55만 원 근처의 주가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2%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보합권 정도로 큰 폭의 변동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쪽으로 현대차는 밀리는데 기아는 또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같은 그룹주라 하더라도 주가 희비는 다소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하고 삼성 SDI는 뭐 별다른 주가 움직임이 없고요. 시가총액 11위기는 한데 오늘 금융 섹터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KB금융이 3%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실적에 화끈한 배당이다. 증권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이익만 4조가 넘었습니다. 4조 4천 KB금융 기록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자사주 소각 1,500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당으로도 3,000원 정도 배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주 친화책에다가 호실적까지 지금 더할 나위 없이 또 투자자들이 반기는 그런 내용들을 쏟아낸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신고가 부근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52주 신고가는 63,400원, 현재 주가는 63,000원 부근입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부분 활짝 웃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대체로 오르는 가운데서 거래소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왕따 시세였다면은 코스닥에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다소 좀 부진하고요. 나머지 다 좋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어제 실적을 오늘 아침이었죠. 오늘 아침에 실적이 나왔었는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143억 원 정도 기록이 됐고 매출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1조 클럽에 가입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움직임은 다소 좀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컨센서스 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는 거의 뭐 부합하는 정도네요. 영업이익 올해 컨센서스가 1,284억 원이었는데 예상치 대비로 한 10% 정도 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헤드라인만 보시면은 뭐 1조 클럽 가입 뭐 이러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지금 예상치를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카카오 게임즈가 현재는 4% 정도 늘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 정도,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3거래일 만에 일단은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LNF 어제 실적이 나왔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괜찮았는데 순이익이 손실인 데다가 파생상품 손실 뭐 이런 부분들 많이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지난해 순손실만 1,123억 원이라고 하는데 주가는 오늘 오릅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전환사채 발행한 게 평가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좀 마이너스가 난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주가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좋아가지고요. LNF 오늘 2.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섹터 내에서는 성적을 발표한 업체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해서요. 주가 희비는 엇갈립니다. 위메이드는 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카카오 게임즈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권 낙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톱10 가운데서 가장 눈길을 끄는 종목은 CJ ENM입니다. 개장 전 포인트에서 최현재 전문가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물적 분할이 일단은 중지가 됐는데요. 이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라고 느껴지는 게 중지를 하자마자 주가가 또 급반등이 나옵니다. 지금 CJ ENM은 9% 정도 오르면서 13만 7,5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고요. 거의 2,000개에 육박합니다. 1,515개, 1,900입니다. 1,917개 이 정도 거의 2,000개 정도의 종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하락 종목은 268개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요. 전반적으로 강한 가운데 지금 천연가스,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락을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뭐 프랑스 대통령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만나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우크라이나 긴장 국면이 조금은 완화되고 또 이런 에너지 가격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유가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 다소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좀 체크해 보자면은 계속해서 이 코드네이처가 강하네요. 앞서서 이거를 연속해서 상한가였는데 오늘 장에서도 양시장 합해서 가장 강한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실적 발표한 지니틱스라고 사이즈가 작은 반도체 종목인데 이 종목도 현재 16% 급등하고 있고요. 서플러스 글로벌도 반도체 장비 쪽이죠. 11% 정도의 급등세를 띠면서 이제는 중소형주들이 성적에 따라서 상당히 좀 각기 다른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실지 개장한 이후의 시장 상황은 최원재 전문가님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님 연결해서 이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 어떤 종목 쪽 먼저 보고 계세요? 네, 철강주들 오늘 좀 분위기가 괜찮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뭐 조금 사고 있습니다. 190억 정도의 순매수인데 전기전자로 뭐 많이 들어가고요. 뭐 당연히 이 미국에서 반도체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그 외에 수급 중에서 좀 특징적인 게 철강주들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포스코, 고려아연, 뭐 현대제철, 동국제강 뭐 대체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철강주들이 사실은 이 실적이 좋았는데 철강주가 많이 못 갔던 이유는 실적이 좋았는 데가 아니라 좋을 것이냐라 그랬을 때 여기 물음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철강주들이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포스코랑 현대제철이 차 강판 값을 인상한다. 사실은 이 무언가가 인상이 돼야 되는데 조선 후판 값은 동결하고 차 강판 값은 인상하겠다는 이런 전략들. 지금 사실 차량에 대한 강판 값은 인상을 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량 반도체 문제 때문에 자동차에 있어서 할인도 사실 별로 안 들어가고 차량을 기다리는 수요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차값에 대한 할인이 안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차값은 인상되는 그런 효과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는 차 강판값을 인상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나오면서 앞으로 그러면은 차 강판값이 인상이 되면 향후에 대한 물음표였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포스코, 현대제철 중심으로 해서 뭐 동국제강도 그렇고요. 실적 좋았었던 뭐 세아베스트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현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쪽 보세요? 네, 오늘 은행주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KB금융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KB금융이 지금 강하고 지금 전일장 미국 시장에서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97 장중까지는 가고 결국에는 1.95로 마감을 했는데요. 2% 돌파는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좀 깔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가면은 2% 초반이 한 2.12 정도는 좀 갈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 이상의 뭐 거기서 안착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추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은 좀 2%를 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KB금융이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가 1.8% 상승, 그다음에 신한지주가 1.1% 상승, 기업은행이 2% 상승, 우리금융지주가 지금 2% 상승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실적 발표로 지금 제일 강하고요. 저는 이제 뭐 KB금융이 제일 강하니까 뭐 이 종목을 사자기보다는 지금 뭐 은행주 지금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박스권 상단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좀 내려오면은 한번 담아보자 그런 시각이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아싸리 그냥 좀 아직까지 상승을 지금 저번에 이제 배당락을 회복을 못한 차라리 기업은행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서 접근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융 섹터까지 이렇게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호실적 내놓은 기업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또 주가가 반응이 나오죠. 좀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금융주들도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KB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중소형 반도체 쪽에서 또 알게 모르게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니틱스, 서플러스 글로벌이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고요. 그러면 호실적 주들 좀 알아볼까요? 윤정식 부장님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이 LNF가 반도체 IT 하드웨어 쪽에서 이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뭐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LNF 사실 실적이 좋은 건데요. 좀 전에 앵커님께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업이익은 이익이 났는데 순이익이 크게 좀 마이너스가 났죠. 순손실은 1123억이라 그러고 영업이익은 400억 원대가 났습니다. 근데 이 파생상품 금융부채가 1464억이 났는데 이 파생상품 금융부채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교환사채라든지 신주의 주권부사채, 전환사채 이렇게 향후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 채권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발행을 했다. 근데 이 100억짜리가 전환 가격이 10,000원인데 이게 20,000원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전환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거거든요. 근데 이 IFRS라는 기준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반대편이죠. 채권자는 그만큼 100억이라는 이익을 보게 됐으니 회사 쪽에서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100억을 잡아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올라가면 회사는 이게 전환될 때까지는 저 파생상품 금융 부채라는 걸 잡게 됩니다. 이 IFRS로 바뀌면서 이제 2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파생상품 금융부채는 사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도리어 파생상품 금융부채가 많이 나왔다라는 때는 신경 쓸 때는 이게 이 관리 종목으로 혹시 편입될 우려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LNF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전환될 가능성이 향후에 높기 때문에 LNF는 부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생상품 금융부채 같은 부분은 이 사실은 신경을 안 쓰시고 도리어 이게 발생했다는 거는 관리 종목 우려는 없으니까 LNF로는 주가가 사채가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적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은행주들 잠깐 말씀을 주셨었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 실적이 좋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차트로 본다라면 사실은 박스권을 향후에는 돌파를 하겠죠. 근데 박스권 상단에 머물러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박스권 상단에 좀 부딪히고 내려오는 경향들이 좀 강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윗골을 보통 많이 달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 매우 좋다라고 지금 당장 덤벼들기보다는 좀 길게 관점을 보셔가지고 향후에 실적은 좋으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떨어질 때마다 담으시는 이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자재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는데요. 금속 쪽이 좋고 그리고 또 에너지 쪽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 많이 밀리고요. 특히 금속 쪽에서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군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알미늄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알미늄 가격이 많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알미늄 가격 14년 만에 최고치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철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증시 상장되어 있는 ETF 이런 종목군들도 많이 주목을 받던데 PJ메탈이 현재는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알루코 급등 나옵니다. 10% 정도 거래 실리면서 빠르게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알미늄자 붙는 종목군 가장 좀 빠르고 쉽게 떠올리실 수 있는 그런 관련주일 텐데 삼화알미늄 7%, 조일알미늄 5%, 남선알미늄도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미늄 관련된 종목군들 짚어봤고요. 좀 더 확산시켜서 또 이런 비철금속 쪽 관련된 종목군들 이구산업이나 지금 대창 쪽 이구산업도 3%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대창, 서원까지 각각 2%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 레포트도 좀 나왔던데요. 지난 한 해 최대의 이익을 달성을 했고 올해도 실적이 좋을 거다라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가 어제자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고려아연도 약 3% 정도의 주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이런 금속 관련된 비철금속 쪽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알루미늄 관련주서부터 먼저 보면은요. 오늘 알루코가 상당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11%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삼화알미늄이 지금 7%, 조일알미늄이 지금 약 6% 정도 상승하고 있고, 구리 쪽 한번 보겠습니다. 풍산이 지금 3% 정도 상승, 이구산업이 지금 3%. 그다음에 아연납은 고려아연인데 고려아연도 오늘 3% 정도 상승하고 있고 비철금속 이쪽이 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알루미늄 가격 급등 이런 것들 원인이 당연히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알코아가 전일자에 거의 한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같이 알루미늄 주식 같은 경우는 알코아에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우리나라에서 뭐 받는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알루미늄 주식 관련 주 중에서는 지금 알루코가 제일 강한데, 저는 알루미늄 관련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 급등에 관해서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급등에 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면은, 솔직히 따라붙기가 좀 힘든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알루미늄 주식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알루코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괜찮거든요. 실적이 괜찮으니까 한번 저가에 한번 담아보는 그런 전략, 빠질 때 담아보는 그런 전략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고려아연이나 풍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는 두 종목들 좀 무겁기는 하지만 좋게 보고요. 요즘 고려아연은 2차전지 소재 쪽도 이제 LG화학하고 이제 같이 합작법인 설립하면서 성장성도 좀 부여가 받고 있는 만큼 저번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고점이 지금 한 62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60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시장이 괜찮으면은
전체적으로 괜찮으면은 한번 가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고려아연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등 분위기가 뚜렷한 시장 상황 속에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에 따른 반작용이기도 하고요. 또 간밤 미증시에서 국제유가는 2% 정도 하락했습니다. 배럴당 100달러 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 속에서 지금 90달러 선 초반에서 약간은 주춤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러시아 쪽 변수의 영향을 좀 받았다면은 이번에 나왔던 소식은 이란 핵 합의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의 원인이 됐다라는 이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 합의가 좀 재개가 되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이 국제유가 상승에 일단은 좀 제동이 걸린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 쪽에서의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 프랑스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시키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진행될지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천연가스도 가격이 워낙에 올라서 피로감도 좀 있죠. 그럼 관련된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을 합해서 가장 낙폭이 깊은 종목이 한국석유거든요. 이 유가 관련된 종목입니다. 한국석유 현재는 8% 정도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흥구석유도 3% 정도의 하락권, 중앙에너비스 6%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쪽으로는 GSE가 7%대, 대성에너지도 5%, 6% 정도의 약세 흐름을 띠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확실히 좀 오늘은 꺾여 있는데요. 윤정식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에너지 관련한 특히 유가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좀 하락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가 미국 지금 미국 이 WTI가 2% 하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진다. 사실 이건 아니죠. 지금 그래도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복합 정제 마진 지난주 기준으로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1.5달러입니다. 작년 이맘때 2달러가 채 안 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 BEP가 5달러가 채 안 됩니다. 복합 정제 마진으로 사실은 수익이 났던 게 언젠지 기억이 나지도 않을 정도로 정유사들이 복합 정제 마진에서는 사실은 적자가 나는 그런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외에 화학이라든지 다른 파트로 이 수익을 메꾸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7.5달러면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진만 놓고 보면 정유 관련한 종목들은 사실은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상대적으로 근데 주가가 전일에도 사실 좋지 않은 모습이 보였고 오늘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우선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LG에너지솔루션이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죠. 최근에 매매 패턴들이 외국인도 그렇고 국내 기관도 그렇고 짧게 매매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 패턴들이 이 정유주에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길게 봤을 땐 다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우선 올랐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다른 종목들이 또 많죠.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사고 싶은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좀 팔고 액티브 펀드들이 그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조금만 더 길게 본다라면 실적 본다라면 정유주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IT 섹터 내에서도 핸드셋 부품이라든지 부품 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으로는 호실적 내놓은 기업들이 좀 있고요. LG 이노텍이 지금 4.6%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3.6% 정도의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트론텍, MC넥스 이쪽 카메라 모듈 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2% 정도로 양호한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자화전자도 2%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 갤럭시 언팩 행사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LG IT 계열사들 같은 경우는 애플카 이슈가 있나 해서 한번 또 찾아보긴 했는데 아직 뚜렷하게 어떤 쪽 때문에 이렇게 강한 건지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애플과 관련 이슈는 없었고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 애플도 그냥 소폭 상승해서 잠잠한데 오늘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LG 이노텍이 지금 4% 정도 상승하고 있고 BH가 지금 강보와 그 다음에 MC넥스가 지금 2% 정도 상승, 파트론이 3% 상승, LG 디스플레이가 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역시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이쪽이 강한 게 특별히 어떤 뉴스 플로우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수급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을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일정 부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라오면 좀 매도하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올랐다고 보세요? 네, 너무 올라왔고 조금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인데 조금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BH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BH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뭐 파트론이나 MC넥스는 이미 상당 부분 좀 하락했죠. 조금 뭐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2만 원 밑에서는 조금 한번 가격적으로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꽤나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재차 꿈틀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덱스터가 현재는 5%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4% 정도의 상승권, 맥스트 2.5%, MP도 현재 플러스에 동참하면서 1.5%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오랜만에 봅니다. 이쪽 섹터에 대한 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네, 사실은 조금 조심을 아직까지는 좀 해야 된다. 지금 이 미국의 사실은 메타죠. 이제 페이스북 봤겠죠. 메타 플랫폼즈가 이 실적이 안 좋으면서 사실 기술주들 조정이 좀 세게 한번 나왔었고 국내 증시에서도 좀 우려를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게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미국에서도 페이스북이 돈이 현금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렇게 안 좋게 나온 건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 자금 자체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생태계 구축되고 사업도 커질 텐데 이 사업이 구축이 돼서 숫자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버틸 만한 자금이 그럼 과연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숫자가 좀 중요해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 LG 이노텍도 그렇고요. 삼성전기 이 좋은 이유가 사실은 뭐 주가는 많이 올라 있는 부분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실적이 워낙 좀 좋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올라가는 폭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시장 자체가 더 여기서 많이 오르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폭 자체는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자금은 실적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특히 전망치가 좋은 회사들을 좀 따라가고 싶어하는 이런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오고 현금도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메타버스라는 시장 자체는 좋아지겠으나 지금 시장, 이 주식 시장의 트렌드와는 좀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